부반장님 저 뒤에 떠드는 학생들 좀 이따가 참교육 한번 알겠습니다. 알묘 아래요 공수 배 흥 배 흥 평시 먼저 성인들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바로 이제 유교 중앙본부인 성균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건물이 바로 이제 우리가 대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성이라는 말 자체가 공자를 갖다가 유하게 그 모든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크게 이루었다. 모을 집자, 큰대자, 이루성자, 집대성 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모시고 있는 사당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유교 체험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성균관 유생이다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관 이 대성전에 오륜나무가 있어요. 살펴보세요. 주위에 5가지 가지로 된 나무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성전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 척백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서쪽에는 이 척백나무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오륜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쪽 잠깐 볼까요? 자,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을 보다 보니까 앞에 뭐 큰 문이 하나 있죠. 자, 저 큰 문이 바로 이제 신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가지고 신산문이라 그럽니다. 자, 가운데는 당연히 신이 들어오는 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문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들어올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왜 동쪽으로 들어온다 생각해요? 해가 동쪽에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라는 것 자체는 유학에서 예라는 것은 자연 질서하고 같아요. 자연 질서에서 봤을 때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따 가지고 사람이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서쪽으로 나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문이 바로 이제 신산문인데 가운데 요 길은 신이 다니는 그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밟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쪽에 보면 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또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요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동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둘을 안 해보니까. 예. 자, 동무와 서무는 바로 이제 사당인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학자들의 과거에 모셨던 사당인데 지금 현재는 비어져 있어요. 성균관의 이 대성전 이 모습은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성균관에는 5개의 보물이 있어요. 대성전, 동무, 서무, 신산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륜당. 이 5개가 성균관에 있는 5개의 보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 물어볼게요. 성균관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가 있을까? 몇 그루? 4그루요. 어떻게 4그루요? 어떻게 4그루요? 어떻게? 제가 깜짝 놀랐어. 예, 어떻게 4그루죠? 어디 있어요? 4그루가. 명륜당 뜰에 2그루 있고 대성전 뜰에 2그루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 성균관에는 큰 은행나무가 4그루 있는데 이 4그루는 바로 이제 유교를 상징한 나무입니다. 공자가 은행나무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향교와 성균관에는 반드시 이 은행나무 있습니다. 좀 더 성균관의 은행나무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언제 심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1519년. 바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바로 여기서 있는 최고 책임자 대사성 윤탁 선생이 저 은행나무를 갖다가 직접 심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천년기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있는 은행나무는 그런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 나무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이거는 바로 유교를 상징한 나무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높일존, 경전경, 집각. 자, 다음에 존경각. 자, 무슨 뜻일까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유교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서오경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자가 바로 이제 성인의 말씀이에요. 자, 성인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만든 집이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불행해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조선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바로 성균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성균관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명륜당 윤리 도덕을 밝히는 그 곳으로 저희가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요 장소가 바로 이제 명륜당입니다. 밝힐 명자, 질서, 윤자, 집당자 5가지의 기본 질서, 즉 오류를 갖다가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학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하나의 상징으로 두고 이 모든 공간이 바로 유생들이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여기 있는 박사님이 지나가면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는 것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균관 유생들의 하나의 생활 모습이고 공부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문점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오는 길에 네. 저기 보시면은 저기 돌기둥 잘라놓은 듯한 저기 네, 예. 저 돌 뭐 이렇게 네, 예, 예. 튀어나온 돌, 거는 그냥 자, 여기 보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 서쪽과 동쪽 보면 다 저렇게 있어요. 저게 바로 이제 의자라 생각하는 의자가 아니라 현석이라 그래요. 현자가 회초리 칠 편자. 예, 회초리 칠 편자, 석자는 돌석자예요. 그러면 회초리 바위라는 뜻이 되는데 회초리 용도가 뭘까요? 회초리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물은 이라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벌 용도가 아니라 이끌어주는 용도다 그래가지고 잘못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반성하라.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면 이것을 갖다가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고치는 바위, 저 반성하는 그런 바위다. 그래서 우리가 편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 간단한 성균관 시설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러면 뭐 위아래 관계 안 하고 다 같이 인사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수 인사는 상업을 하겠습니다. 공수 자, 네, 바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차를 같이 우려서 마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셔볼 차는요, 겨울이기 때문에 발효차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겨울에는요, 이 차도구가 흙으로 빚어갖고 만든 도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찰 때는 이 그릇이 차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서 예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그릇들을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열물을 버리고 차를 다관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리는 시간을 좀 더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린 차를 찻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마시거나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손님에게 대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그릇이 우리가 물식힘 사발이라는 그릇인데요. 저기에 먼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데피고 그 다음에 다관이라는 그릇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관을 데피고 그 다음에 다관을 들어서 요 찻잔에다가 따름으로 해서 요 찻그릇들을 먼저 데피는 예열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차를 집어넣고요. 요 지금 차를 넣는 요 그릇을 우리가 다관 혹은 차관이라고 하는데요. 저 손잡이가 있고 부리가 있는 이 그릇은 뜨거운 물을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차관에 저 앞에 그 전에 왜 저기 그릇에 담고 차관으로 물을 옮기는 건가요? 찻잎은요, 차 나무가 봄 되면 새싹이 나오죠. 아주 여린 싹을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익어버려요. 그래서 잘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우리기 위한 적정한 온도로 물을 먼저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다관에다 붓고
그다음에 이 저기 막 예열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그냥 붓기도 하지만 차를 넣어서 우릴 때는 조금 더 찬물을 식혀줍니다. 근데 차를 따를 거나 물을 따를 때는요, 요 차 그릇에 배 정도 되는 높이에서 따라줘요. 왜냐하면 물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들으면서 이 차 물 따르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를 한번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내려놓는 거예요. 정적으로. 예, 그래서 물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따를 때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따라서 물소리가 이렇게 내게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났을 때도 차를 마시면 입안도 정리가 잘 되고 한 잔씩 합시다. 자, 같이 들고 배웠어요? 네. 예, 이래 받치고. 네. 젊은 세대들과 마주 앉아서 관장으로서 대화를 나눈다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도 처음이다. 예. 또 여러분 만난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과 만남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결론은. 오늘 이걸 돌아보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 번만 딱 대답을 해 주실까요? 이걸 둘러보니 느낌이 어떻다? 네, 저희 에이스. 한번 해봐요. 네.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성균관 유생들이 아무래도 저희 현대적으로는 아주 좋은 대학교 그리고 최고의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아무래도 고위 관직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성균관 유생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는 사람들이 배출되고 배양되어 가는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 마음가짐이나 생활하는 것들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도 조금 체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99점. 와. 1점만 더 주세요. 1점만. 99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최영갑 그 유도 회장부터 강의 들었죠. 네. 유교가 뭐다?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유교가 뭐다? 그 인격의 기본 됨됨이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좀 보태서 한번 30분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첫째, 12명은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이 아니고 사람. 나도 사람. 이 전체 10사람이면 인간이야.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 인간이야. 나 하나는 인이야, 사람. 인간이 아니지. 그건 알잖아요. 그럼 인간이 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의 공동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동물사회, 인간사회 다른 게 있잖아. 동물사회는 존경하고 뭐하고 뭐 윤리 도덕 그거 없어. 우리 인간은 다르다. 짐승과는 다르다. 거기서 뭐냐? 유교가 생각난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어. 단순하게 내 것만 아니고 내 몸에는 여러분들 것이 DNA가 돼 있다. DNA. 쉽게 말하면 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왜? 입고 먹고 전부 타인으로부터 공급받고 타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아 내가 인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혼자는 원시 생활. 어디 가도 내 하나다. 이건 어려운 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주고받고 하는 사회. 거기서 인간 사회의 질서가 생기는 거야.
여기 인간 사회 질서는 뭘 우리가 목표로 하느냐? 죽을 때까지 걱정 없는 사회, 잘 먹고 살고 영예로운 사회,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사회. 이 평화로운 사회는 그냥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스스로 지키는 질서에 의해서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 여기에 유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다. 유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인간 사회 질서를 말하는 생활 철학이야.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서를 말하는 게 유교다. 자, 오늘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 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예, 예.